5대 범죄가 약 15%, 그리고 112 신고는 약 44%가 증가한 반면에 인력 증원은 1.7%에 불과해서 네, 뭐 매일 뉴스나 신문을 봐도 정말 빠지지 않는 게 이 범죄입니다. 자,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느는 범죄. 자, 두 분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청장님. 예, 범죄는 날이 갈수록 그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질적으로도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특히 이제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기존에 이제 강도라든지 절도 이런 전통적인 범죄 이외에도 최근에는 인터넷과 그 SNS 또 통신 매체를 이용한 신종 사기 범죄가 다양하게 등장하면서 피해 액수나 피해 규모도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국민 생활 보호를 위해서 치안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이렇게 다시 재편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어쨌든 중요한 국정 과제로 삼은 것 역시 명시를 했습니다. 사회 안전이라고 했는데 이 4대 근절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죠. 경찰이 참 할 일이 어떻게 보면 많아졌는데 뭐 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할 사람은 지금 어떤가요? 현재 인력은 외국에 비교해 봤을 때 좀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지난 5년 동안 6% 정도 경찰 인력이 늘어났고 경찰청에서는 내근 직원이 현장에 가서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고요. 통계치를 봐도 5년 동안 지금 6개월 동안의 통계치를 봐도 강력범죄가 8,000건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찰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범죄라는 게 갈수록 이게 양적으로는 늘고 질적으로는 악화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바빠진 경찰의 활동 모습 먼저 한번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전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요즘 부쩍 바빠졌습니다. 최근 편법을 운영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한다는 제보가 들어가가지고 신속하게 출동해가지고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일반 PC방으로 위장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게임 기존 7번 게임기 누가 게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사장님이세요? 잠깐만 좀 보시죠. 경찰청 생활질서계 단속반인데요. 일반 사람한테 왜 뭐 축구를 뭐 재밌으면 잡아가지고 딱 잡고 같이 왔어요. 왜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왜냐면 아무리 경찰한테만 그럴 수 있는 거니까. 학교를 단속할 목적이에요. 아니 어떻게든 몰라요. 그냥 불러왔어요. 인증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증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업주하고 거의 보면은 친하게 친분이 있기 때문에 불법 사실을 잘 보지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게임이나 감정 통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증거를 잡기 전에는 단속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적으로 게임을 감정하는 형사들이 현장에서 곧바로 분석에 들어갑니다. 영업장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미리 가지고 있다가 손님들에게 직접 로그인해주는 불법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른 컴퓨터에서도 또 다른 불법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름 아닌 환전 콜센터 전화번호. 게임장 본사에서 손님들에게 직접 현금을 입금해준 것. 영업장부에는 손님들의 명단과 환전 횟수가 기록돼 있습니다. 손님들 예명, 이름을 안 밝히기 때문에 다 인상착의 같은 걸로 뭐 안경, 뭐 양복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고 게임장에서 환전해 주는 거는 사행에 든 규제법 아주 엄하게 주어져요. 여기 사행성 게임에 사용되었던 게임 기계와 불법 행위로 인해 얻은 부당 수익은 사행행위 규제법에 따라 전부 압수 처리됩니다. 종업원들이 업장에서 관리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가지고 로그인 시켜주는 부분하고 참치, 뭐 고래, 뭐 가오리, 해파리 이런 거 당첨된 부분에 대해서 환전을 본사에서 손님들한테 통장으로 써준다는 진술을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게임산업법 위반하고 사행위반 규제법 두 가지 항목이 제출이 되기 때문에 현 시간 16시 10분부로 현행범행으로 체포합니다. 불법 행위를 방조한 종업원들과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피의자는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밤 10시 한 아파트 앞 대로 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에서 음주 단속을 나왔습니다. 평일인데도 통행량이 적지 않습니다. 저희 대전경찰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각 경찰서마다 교통안전계 주관으로 매일같이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두 잔 마셨으니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연이어 적발됩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적발된 건수는 601건. 아무리 단속을 해도 음주운전자는 줄지 않습니다. 그때 음주 단속에 걸린 수용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도주합니다. 곧바로 도주 차량을 추격해 쫓아갔지만 신호에 걸려 결국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운전자들이 자기가 술을 먹었기 때문에 미리 어느 정도 속도를 내고 옵니다. 경찰관들이 순차차가 있기 때문에 현장으로 바로 추격해서 쫓아가는데 간혹가다 신호가 걸릴 수도 있고 또 앞차에 막힐 수가 있고 해가지고 100% 뭐 다 검거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단속을 피하거나 저항하기 위해서 경찰관들의 이게 그 부상 위험을 주는 차량들이 좀 간간히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 한 2년 전에 질주하는 차량에 의해서 단속 경찰이 차에 치여서 아주 식물인간까지도 될 뻔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경찰들은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의 도주와 같은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지만 지금의 현장 인력으로는 돌발 상황까지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차후 도주 차량은 차량 번호 추적을 통해 검거될 것입니다. 한편 한쪽에서는 단속에 걸린 운전자들의 조서 작성이 진행되는데 어려움을 겪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일명 재수가 없는 거야. 아니 재수가 없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법은 저로 가세요. 재수가 나와 나는 잘. 선생님 이리 오세요. 왜요? 소리 하고 하셔야죠. 주세요. 할 거는 하시고 얘기하세요 나가서. 네?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밀리거나 하면은 도로 사정상 그리고 차가 많이 막혀서 불편함을 겪으면 저희가 선별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제 본인만 단속을 했다는 그런 억울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음주운전자 적발. 음주 측정을 피하려는 운전자와의 씨름은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문제는 운전자가 시간을 질질 끄는 사이 단속 경찰의 업무 처리도 더뎌진다는 겁니다. 많이 늦었어요. 0.15입니다. 건빵 먹고 와. 운전면허 취소되고요. 그거에 따르는 행정처분 따라가고요. 벌금 부과됩니다. 사실은 인원이 많이 부족한 편이죠. 이 단속이 한 사람 걸려서 한 사람 바로 끝나면은 하지만은 한꺼번에 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4명이서 지금 외근 경찰관이 4명인데 4명이서 한 사람 조사받고 한 사람 측정하고 또 한 사람 대원들하고 같이 해서 대원들하고 같이 단속하고 그러다 보면 인원이 인력 부족의 문제를 절실히 겪고 있는 다른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수사 인력이 많이 필요한 강력계. 최근 흉악 범죄가 늘어나면서 형사들 역시 바빠졌습니다. 지난 6일 모 금은방에 침입한 여성이 직원을 화장실로 유인해 가둔 뒤 약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간 사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는 수사 인력이 부족함을 지적합니다. 4-5건의 발생 사건이 있는데 저희도 주말 빼고 아니면 당직날 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3-4일 이거는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조금 등하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력이 조금 보충이 더 된다면 모든 사건에 똑같이 아마 전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에 이제 집중하다 보면은 다른 이제 좀 이런 사건들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좀 증원이 돼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경찰들 대부분은 인력 부족을 호소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뭘까? 한국 경찰의 1인당 담당 인구가 498명으로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선 자체 치안 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대전경찰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648명으로서 조만간 21명이 증원될 예정으로 1인당 담당 인구가 643명으로 소폭 줄어들겠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여전히 과다함으로 인력 증원이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고 합니다. 필요합니다. 최근 3년간 5대 범죄는 15.3%, 112 신고 건수는 43.9%가 증가했지만 경찰 정원은 1.7%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신종 범죄 외에도 뭐 꾸준히 발생한 범죄들까지 현장에서 뭐 화면으로 봤지만 어려움이 정말 크겠다.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112 신고인데요. 112 신고 같은 경우가 올해 7월 말까지 작년에 비해서 한 17.9%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총범죄 자체도 작년에 비해서 8.6% 정도, 그 다음에 집회와 시위도 작년에 비해서 한 70.2% 정도 이렇게 늘어나서 이제 국가가 채무를 이렇게 부담할 수 없을 때 디폴트 선언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경찰도 이제 치안 디폴트를 선언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그렇게 과중한 치안 부담이 있습니다. 상당합니다. 경찰 측이 좀 많이 떠안고 있네요. 요즘 실정이. 네,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1인당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가 49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슷한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 독일이 320명, 미국이 401명, 일본이 494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치안 상황은 상당히 열악한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고, 특히 대전지방경찰청의 경우에는 648명으로 전국 2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전국에서는 평균이 498명인데 네. 이 대전 지역은 648명, 상당한 차이가 나네요. 경찰 1인당 담당 인구가 많다는 것은 순찰이나 범죄 해결에 투입될 경찰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치안 관리에 사각지대도 생기게 되고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 그 부담은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인력 충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업무 부담은 뭐 어떻게들 체감을 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대전경찰 같은 경우 가장 바쁜 그 지구대 이제 파출소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야간에 철야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시간 이렇게 휴게를 교대로 줍니다. 근데 그 2시간 휴게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고, 예를 들어서 20명이 있다 그러면 이제 초저녁부터 해서 교대로 2시간씩 이렇게 휴게를 하는데, 워낙 그 112 신고라든지 이런 범죄가 많기 때문에 쉬지 못하고 꼬박 이렇게 밤을 새워서 근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쨌든 치안 공백은 최소화해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청장님 좀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한 대책이랄까요? 방안? 구상이 좀 된 게 있을까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저희들 경찰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검거하는데 단기적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그런 범죄 예방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이 흉악범죄자들이 주로 가정 불안해지는 가정폭력에서 비롯이 되고 또 그런 가정폭력과 가정불화가 또 학교에 가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그런 흉악범죄자들이 결혼을 하면 다시 가정으로 가서 또 가정폭력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폭력이 악순환되면서 자연스럽게 세대 간에 대물림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하하 운동이라고 그래서 하하하 운동. 예, 이제 훌륭한 부모, 행복한 가정, 훈훈한 사회, 이렇게 해서 그 첫 자음 히읗을 따가지고 이름을 붙인 건데요. 이 부모의 역할을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훌륭한 부모가 돼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 사회를 훈훈하게 만들어서 이 범죄를 예방해 나가자 하는 그런 운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가정폭력의 근절이 사회악 근절의 핵심이라고 본 건데, 하하 운동의 활동상, 간단하게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보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 만들기 추진본부가 출범한 지 3개월. 지난 100일간의 성과에 대한 보고를 앞두고 회의가 열렸습니다. 성과라든가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 만들기 하하 운동은 그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가정에서부터 찾는 겁니다. 가정 폭력이 학교 폭력으로 이어지고 학교 폭력이 다시 사회의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이 사회의 강력 범죄가 다시 가정 폭력으로 회귀한다는 이런 그 구조를 끊자,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라는 취지로 시작된 것이고요. 이웃 간의 사랑과 관심 속에 온 세상은 밝게 빛나죠. 훌륭한 부모, 행복한 가정, 훈훈한 사회에 악글자를 딴 하하하 운동은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가 편안해진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경찰뿐 아니라 정부, 종교,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둔 새로운 형태의 협력 치안 모델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 만들기 추진본부는 그 대전권 309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 21일 날 그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 만들기 추진본부를 출범을 했습니다. 가정폭력, 그리고 학교폭력, 그리고 성폭력이라든가 또 교통사고, 그리고 그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과의 전화 상담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화드려서 혹시 어려운 점이 없으신가 저희가 도와드리려 전화드렸는데 혹시 요즘에 어떠신지 전화드렸거든요. 음성 메시지 넣어갖고 욕한 것만 그런 것도 내가 그냥 전화기에 다 저장이 돼 있어요. 저장이 돼 있으세요. 11년까지 11년째. 11년째? 징그러워갖고 내가 그냥 계속 그냥 그런 식으로 나를 이렇게 볶아먹는 거예요. 저희가 연락을 해서 뭐 임시조치나 아니면 지금 알코올 중독 센터 이런 연결이나 직접 방문까지 민원인이 원하시면은 피해자분이 원하시면 방문도 해서 상담도 해드리고 마음의 안정을 저희가 치유하는 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자전거 동호 회원들과 경찰이 함께하는 자전거 순찰, 공원과 하천을 돌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하천에 기존에는 이제 별도로 어떻게 도로 순찰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 자전거 순찰을 함으로 해서 추행행위라든가 엄주로 인해 가지고 좀 뭐 장장 시비가 붙고 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순찰을 돌면서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졌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또 시민들이 같이 함께 해주니까 굉장히 즐거운 마음이고 물론 아주 굉장히 기분 좋게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이 범죄를 통제하기 위해서 또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고 처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단기적으로 예방 효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이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과 같은 그 5대 범죄가 이 운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계속 증가를 하다가 이 운동이 시작하고 난 6월달 한 달 동안에만 강절도가 한 20.8% 이렇게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는 이 5대 범죄, 흉악범죄가 한 0.9% 감소가 됐고 또 검거 건수는 시민들 도움도 컸습니다만은 한 14.5% 이렇게 증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7.8% 정도 검거율이 이렇게 향상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경찰이 하는 일, 또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신고도 해주시고 또 같이 동참도 해주시면 아마 연말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에 역시 주안점을 둔 그런 운동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검거율을 얼마나 높이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관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범죄의 근본 원인이 뭐냐, 그것이 결국은 가정의 문제가에서 비롯되고 그런 가정의 문제가 이제 사회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못한 그런 가정의 불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잘 보듬어주고 이렇게 보정적인 역할을
해주자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 하하하 운동의 기대 효과, 뭐 시작한 지 얼마나 안 됐지만, 네. 어떤 것들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가정이나 학교를 연계해서 뭔가 사회를 좀 정화시키자, 또 경찰의 부족한 인력을 좀 해소해보자라는 방안으로 만드신 정책 같은데 몇 가지 정도가 약간 우려되는 점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어떤 문화적인 거, 하하송도 만드시고 여러 시민단체들 활용하신 면에서 성공을 하셨는데 그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 봤을 때 제가 보니까 너무 칭찬 일색인 거예요. 너무 좋다 이런 식의 어떤 정책이든지 비판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고 하하 운동의 근본 취지는 좋지만 경찰의 방향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거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선생님 어쨌든 뭐 쓴소리는 네, 귀담아 들어야 할 텐데 경찰이 치안력이 4대 사회학에 너무 이렇게 중점을 두는 거 아닌가. 저희 경찰에서도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력의 모든 초점이 4대 사회학 근절에만 이렇게 두고 그 활동에만 매몰되면 다른 기본적인 임무 수행에 차질이 올 수도 있다 해서 그렇지 않도록 내부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기능별로 또는 분야별로 업무 활동을 이렇게 다양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경찰력을 늘린다 하더라도 지금 정보공약대로 2만 명을 늘린다 하더라도 지금 모든 범죄를 이렇게 통제하고 제어하는 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시민단체와 개개 시민들의 협력과 지원이 절실하다 하는 것을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취지에 공감을 하셔서 추가로 이렇게 기관단체가 참여해서 현재는 309개까지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뭐 방향성이라든가 취지에는 시민들도 보시면서 그래 다 공감을 하실 텐데 어쨌든 이게 잘 가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이런 협력 제안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오랫동안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사회 제도적인 거, 심리적인 거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경찰 조직 내부의 경찰관 스스로 이런 가정폭력, 학교폭력이 5대 범죄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그 취지를 공감하고 좀 자발적으로 나서줘야 될 것 같고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누구한테 끌려와서 여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좀 가정의 소중함을 진짜 내면적으로 느꼈다는 그런 공감이, 협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발은 이제 참 당차게 시작했습니다. 좋은 취지와 방향으로 출발한 이 하하 운동. 저는 앞으로도 이제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 또 앞으로 이렇게 더 큰 모델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포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이 하하 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민과 함께하는 그 범죄 예방 프로그램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경찰력을 늘린다 하더라도 시민 개개인의 모든 안전을 이렇게 담보하고 책임질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도 범죄를 목격하셨을 때에는 신고를 해 주셔야 되고 어떤 다양한 방범 시설이라든지 또 장비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 주시면 훨씬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을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경찰이 참 무서웠는데 이제는 정말 시민들도 함께 가야 하는구나 이 사회를 위해서 이런 좀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고 공감대도 필요하겠습니다. 역시 시민들과 함께 가는 게 성공의 큰 조건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려면은 시민들이 경찰을 무서워하거나 경찰서 가기 싫다 이런 인상보다는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다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관 스스로 법 집행자 권위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고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안 담당자다 이렇게 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 경찰의 본질은 아무래도 범인 검거, 법 집행, 강력한 법 집행 이런 날이 서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 없지만 협력 제안의 면에서는 친화적이고 서비스 제공자라는 그런 좀 낮은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경찰도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지만 우리 시민들께서도 경찰의 치안 정책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렇게 보폭을 맞춰서 함께 걸어가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하 운동을 통해서 늘어나던 범죄 발생을 감소하고 검거율을 늘리고 또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한 17%가량 줄이는 이런 통계적으로 양호한 그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한 체감치안 향상도 분야에서는 우리 대전경찰이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대전경찰은 하반기에도 국민들께서 가장 불안해하는 그런 지역 또는 대상을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범죄를 줄여나감으로 대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정말 다 함께 내딛는 한 걸음이 모두가 하하하 웃는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사 프로젝트 통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세요. 네, 시사 프로젝트 통해서 시청자 PD를 모집합니다. 지역 현황이나 또 생활 밀착형 이슈를 시청자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평소 시사 프로그램에 관심 많은 분들, 또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고 싶은 분들, 지금 시청자 PD에 도전하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